지금 제 질의 시간에 앞서서 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의사진행 발언 2분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걸로 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두 분 간사님께서 참고인 채택을 한 분도 안 하시고 증인 채택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2024년 인권위 업무보고에 나온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첫 번째 과제가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도화 및 혐오 표현 대응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입법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장서연 변호사를, 의학적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김결희 의사선생님을, 차별과 평등에 대해 종교적 관점 어떠신지 듣기 위해서 성공에 대해 자케오 신부님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만 채택하고 참고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셨다는데 조금 더 열어놓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특히 후보자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보면 정교 분리가 후보자 스스로에게 돼 있는가가 궁금한 상황이고 평등법에 대해서 기존 입장이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참고인 채택, 장서연 변호사, 김결희 의사, 성공회대 자케오 신부 이 세 분을 참고인으로 좀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께서는 지금 신장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했던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20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21년 6월 21일 제21대 국회 평등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등법 제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해 오셨습니다. 21년 9월부터 올해 11월 10일, 21년 9월부터 임기 시작하신 송두환 위원장님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셔서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우리 남기선 상임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유엔의 국제인권 조약에 9개 중에서 8개 가입하고 비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수십 개의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3개의 중요한 공고를 뽑았는데요. 공통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2026년까지 양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속히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인권위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권고, 그리고 국제적 권고도 많이 있었죠. 국제적 권고는 어떤 권고를 받으셨나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자유권과 여성차별철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엔의 규약위원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한 노력을 요청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역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공고를 받고 지속적으로 공고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이행 요청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026년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필요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차기 인권위원장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인권위원장께서 평등법 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후보자께서 제출하셨다는 서면에 따르면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을 우선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만큼 그렇게 노력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국제인권규약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의 활동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현재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국제적 위상 사실은 이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국제인권기구나 이런 곳으로부터 몇 가지 지적도 받고 그러고 계시죠? 최근에 어떤 지적 국제사회로부터 받으셨어요? 예, 최근에 특별보고관 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행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최고인권대표 부대표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위원장의 선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말씀이 곤란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지적이 있었던 건가요? 최근에 그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서한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유가족 등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방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감금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용원 의원을 비롯해서 해서 고소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 체계 요즘 국제인권 조례 등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의 지역 사무소와 한 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그 지자체와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